폐지 할머니의 통장. 매일 폐지를 줍던 할머니가 손녀 결혼식에 300억 통장을 내밀었다. 일부 등장인물 세계관 설정. 핵심 등장인물. 김말순 할머니 82세 주인공 매일 폐지를 줍는 허름한 할머니. 실은 50년 전 남편이 남긴 땅과 사업으로 현재 300억 자산가. 가족을 시험하기 위해 평생 가난한 척 살아왔다. 깊고 따뜻한 눈빛. 이수진 28세 손녀 유일하게 할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은 손녀. 결혼을 앞두고 있다. 김영수 58세 큰아들 돈만 아는 속물.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 이 드라마의 메인 빌런. 최은미 55세 큰 며느리 체면만 차리는 속물 며느리. 손녀 결혼식에서 할머니를 문전박대한다. 이준서 30 예비 신랑 재벌가 청년이지만 진심이 있다. 할머니를 처음부터 귀하게 대한다. 박정임 변호사 50세 할머니의 비밀 조력자 50년 전부터 할머니 재산을 관리해온 가족 변호사.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 이부 할머니, 폐지를 줍는 노인. 1화 창피한 할머니. 핵심 감정 설렘 궁금증 안타까움 복선. 여러분, 혹시 이런 분 주변에 계신가요? 낡은 리어카를 끌고 새벽마다 골목을 다니는 할머니. 누군가는 측은하게 보고, 누군가는 외면하고, 또 누군가는 창피하다고 피하는 그 할머니.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할머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실 겁니다. 내가 평생 가장 잘못 본 사람이 있었구나.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신일 할머니의 하루. 2024년 봄, 경기도 수원의 한 주택가 골목. 새벽 5시 동이 트기도 전에 할머니 김말수는 이미 리어카를 끌고 나섰습니다. 82살의 나이에도 등이 꼿꼿하고 발걸음이 빠른 편이었지만 날이 갈수록 무릎이 시렸습니다. 에구, 오늘도 맞네. 종이박스 더미를 발견한 할머니의 눈이 잠시 빛났다가 이내 잔잔해졌습니다. 골목 안쪽에서 이웃 아주머니가 나온다. 이웃 아주머니 할머니,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셨어요. 한 번만 더 드리고 싶어서요. 아주머니, 봉지 하나를 내민다. 안에는 따뜻한 밥과 된장국. 김말순 아이고, 됐어요. 밥은 집에 있는데 뭘. 이웃 아주머니 할머니 안 드시면 제가 더 마음이 안 좋아요. 그냥 받아주세요. 할머니는 결국 받았습니다. 감사하다고, 잘 먹겠다고 꾸벅 인사를 하면서. 그런데 할머니가 골목을 돌아 사라지자마자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댁 자식들은 대체 저 연세의 폐지를 줍게 하다니. 이 손녀 수진의 등장. 그날 오후 서울에서 수원으로 차를 달려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녀 이수진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반차를 쓰고 달려온 수진의 차에는 뒷좌석 가득 짐이 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는 홍삼정, 무릎찜질팩, 그리고 할머니 방에 놓아드리려고 산 작은 라디오. 할머니 집 앞. 수진이 리어카를 끌고 오는 할머니를 발견하고 달려간다. 수진 할머니, 제가 밀어드릴게요.
김말수 너, 수진이 왔어. 오늘 일 안 해? 수진 반차 썼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서. 할머니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돌렸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이 세상에서 할머니 김말순을 진심으로 반기는 사람이 딱 하나 있다면 바로 이 손녀 수진이었습니다. 수진 할머니, 제 결혼식 날 꼭 오셔야 해요. 아시죠? 김말순 그럼 가야지. 우리 수진이 결혼식을. 수진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할머니 오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말에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 아이는 알고 있을까? 할미가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 할머니는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신3 큰아들의 전화 빌런 등장. 저녁이 되자 할머니 폰에 전화가 왔습니다. 큰아들 김영수였습니다. 김영수 어머니, 이번 수진이 결혼식에 오시겠다는 거 맞아요? 김말순 그럼 손녀 결혼식인데 안 가면 어떡해? 김영수 그게 예식장이 강남이잖아요. 좀 번듯한 데고. 어머니가 오시면 사돈집에서 어떻게 볼지 걱정이 돼서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말순 차분하게 걱정되면 내가 안 가면 되겠네. 김영수 그게 아니라 어머니도 이해하셔야죠. 옷이라도 새로 해드릴 테니까. 김말순 됐어.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끊고 할머니는 오래된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안쪽 깊숙이 숨겨진 낡은 서류 봉투 하나. 할머니는 그것을 꺼내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도로 넣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야. 신4 1화 엔딩 그날 밤, 수지는 할머니 방에 라디오를 놓고 나오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할머니가 혼자 서류 봉투를 꺼내 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봉투에 적힌 글씨는 낡아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수지는 한 줄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박정임 법률사무소 위탁관리 계약서. 수지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할머니가 변호사와 계약서를, 폐지를 줍는 할머니가.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마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지셨겠지요.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2화 연출 포인트. 할머니를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비밀이 있는 사람으로 설정 미스터리 톤. 수진과 할머니의 따뜻한 장면으로 감정, 이인 평성, 시청 유지율 핵심. 마지막 봉투 장면으로 다음화 클릭 유도 절대 답 주지 말 것. 큰아들 전화로 빌런 성격 확실히 각인. 2화 결혼식 날의 충격. 핵심 감정 창피함 분노 충격 반전 예고. 지난 이야기에서 수지는 할머니의 서랍에서 수상한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박정임 법률사무소. 위탁관리 계약서. 오늘은 할머니가 처음으로 손녀의 결혼식장에 나타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하루가 이 가족의 모든 것을 바꿔놓게 됩니다. 신일 결혼식 당일 아침. 5월의 토요일 아침, 강남의 한 특급 호텔 예식장. 신부 대기실에서 수진이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맑고 화창한 봄 하늘이 펼쳐져 있었지만 수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할머니 오실까? 아버지한테 뭐라고 들으셨을 텐데. 스마트폰이 울린다. 할머니 번호. 수진 할머니, 지금 어디세요? 김말순 나 지금 호텔 앞에 섰어. 근데 문 앞에 사람이 막는데. 수진 네, 잠깐만요. 제가 나갈게요. 수진이 드레스를 입은 채로 뛰어나갔습니다. 호텔 정문 앞에는 허름한 꽃무늬 저고리를 입은 할머니가 서 있었고 그 앞을 막아선 사람은 다름 아닌 큰며느리 최은미였습니다. 찐, 이 문전박대 분노 유발 장면. 최은미 낮은 목소리로 어머니, 오시는 건 감사한데요. 오늘 사돈댁 분들도 다 오시고 제발 이해해 주세요. 김말순 조용히 수진이가 오라 해서 왔는데 최은미 그래도 이 옷차림으로는 드레스 코드가 있는 자리라서. 수진이 달려온다. 수진 숨을 몰아쉬며 할머니, 왜 여기 계세요? 들어가셔야죠. 최은미 당황하며 수진아, 잠깐만. 수진 단호하게 어머니, 우리 할머니예요. 비켜주세요. 최은미가 잠시 굳었다가 비켜섰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수진의 손을 꼭 잡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은 할머니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나는 괜찮아. 수진이가 잡아주니까 괜찮아. 예식장 안 수군거림과 무시. 예식장 안에 들어선 할머니를 향한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허름한 저고리, 낡은 가방, 손이 거칠고 발목이 부어있는 작은 할머니. 신랑 측 하객 테이블에서 낮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신랑 측 친척 A의 속삭임, 저분이 신부 할머니야? 좀. 그렇네. 신랑 측 친척 B 요즘 저런 분이 예식장에? 그 소리가 할머니 귀에도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모른 척 했습니다. 50년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때 누군가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신랑 이준서였습니다. 준서,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인사한다. 이준서 할머니, 저 준서예요.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말순 눈을 크게 뜨며 아이고, 일어나요. 예비 신랑이 왜 이래요? 이준서 아닙니다. 수진이가 제일 사랑하는 분이잖아요. 당연히 제가 인사드려야죠. 그 순간 예식장의 수군거림이 잦아들었습니다. 신랑이 저렇게 하는데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신사 충격의 순간, 2화 핵심 클라이맥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한 여성이 조용히 할머니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50대 초반, 단정한 정장 차림의 여성이었습니다. 박정임 변호사 낮은 목소리로 김말순 선생님. 저 왔습니다. 김말순 왔어요? 오늘인가 싶어서. 박정임 네. 선생님 말씀대로 준비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큰아들 김영수가 발견했습니다. 김영수 다가와서 어머니, 저 분이 누구세요? 김말순 나중에 알게 돼. 할머니는 그렇게만 말하고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낡은 가방에서 꺼낸 봉투 하나를 수진에게 내밀었습니다. 김말순 수진아, 이거 할미 결혼 선물이야. 수진 웃으며 할머니,
선물은 그냥 오신 게 선물이에요. 김말순 열어봐. 수진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 든 것은 통장이었습니다. 수진의 눈이 숫자를 읽는 순간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거기 적힌 숫자는 300억, 300억 원이었습니다. 수진 목소리가 떨리며 할머니, 이게 뭐예요? 김말순 눈물을 참으며 할미가 평생 모은 거야. 다 네 거야. 그 순간 봉투를 슬쩍 들여다본 큰아들 김영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3화 왜 숨겼을까? 핵심 감정 충격 슬픔 감동이에 300억. 그 숫자를 본 손녀 수진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큰아들 김영수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피로 연장에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대체 왜 평생 그렇게 사신 거예요? 오늘 그 이유가 처음으로 밝혀집니다. 찐일 피로연 후 가족들의 반응. 피로연이 끝나고 할머니, 수진, 준서, 그리고 박정임 변호사가 호텔 라운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큰아들 김영수와 며느리 최은미도 황급히 따라왔습니다. 조금 전까지 할머니를 문전박대했던 그 사람들이 김영수 안절부절 못하며 어머니, 통장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셔야죠. 그게 어디서 나온 돈이에요? 김말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내가 모은 돈이지. 최은미 폐지를 주우셔서요. 그게 어떻게 300억이 돼요? 김말순 최은미를 바라보며 아가, 사람을 볼 때 겉만 보지 마. 신 2.50년 전 이야기 과거 플래시백. 그때 박정임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박정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모두 들으셔야 할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4년 김말순은 31살이었습니다. 남편 이기철은 압구정 작은 땅 2,400평을 사업 결제로 받은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개발 예정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남편은 그 땅을 팔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법인을 세우고 임대를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을 때 그 땅은 5배가 되어 있었고 20년이 만에 50배가 됐다. 그때 800평을 팔아 청담동에 10층 건물을 샀다. 1994년 300억을 주고 건물을 샀고 아들 영수도 그곳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박정임 선생님 남편 이기철 씨는 돌아가시기 전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박정임, 이 재산을 당장 나눠주지 마라. 우리 가족이 돈 때문에 변하는 걸 내 눈으로 봤다. 진심을 가진 사람에게만 주어라. 그 유언을 받든 사람이 김말순, 이 할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그 유언을 법적으로 관리해온 사람이 10년 전에 유산 담당 박정임 변호사였습니다. 수진 눈물을 흘리며 그래서요. 할머니가 일부러 가난한 척 하신 거예요. 김말순 가난한 척이 아니야. 그게 더 편했어. 욕심 없이 사니까. 그리고 알고 싶었어. 수진 뭐려? 김말순 내 가족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돈을 사랑하는지. 진 50년의 고독. 할머니의 말에 라운지가 조용해졌습니다.
50년. 할머니는 50년 동안 혼자 그 비밀을 품고 살았습니다. 리어카를 끌면서 폐지를 주우면서 이웃에게 된장국을 얻어먹으면서 그 모든 시간이 사실은 가족을 지켜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누가 전화를 하는지, 누가 명절에 오는지, 누가 생일을 기억하는지, 그리고 누가 아무 이득 없어도 와서 손을 잡아주는지. 김말순 수진을 바라보며 수진이 너는 한 번도 할미가 부끄럽다고 한 적이 없더라. 수진 울먹이며 당연하죠. 할머니인데 김말순 그 당연한 게 쉬운 게 아니야. 그거 알아? 그 순간 큰아들 김영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해왔는지 이제야 실감이 났기 때문입니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3화 포인트. 가족을 시험했다는 반전 시청자의 눈물. 50년 고독과 싸우며 눈물 훔치며 살아온 살. 큰아들 굳는 표정으로 다음 화 복선. 4화 50년 전 약속. 핵심 감정 감동 눈물 따뜻함. 할머니는 왜 50년 동안 혼자서 그 비밀을 품었을까요? 오늘은 50년 전 남편 이기철과 나눴던 마지막 약속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할머니가 왜 그 길을 선택했는지 여러분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신일 과거 플래시백 1975년 겨울. 1975년 겨울, 남편 이기철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췌장암 말기. 의사는 3달을 넘기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김말수는 매일 병원에 와서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기철 약한 목소리로 말수나, 나 부탁이 있어. 김말순 말해. 내가 다 할게. 이기철 내가 가고 나면 아이들한테 당장 재산 나눠주지 마. 자기 먹을 거 입을 거 다 해. 김말순 왜요? 이기철 내가 봤어. 우리 형제들이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어떻게 됐는지. 돈이 생기면 사람이 변해. 우리 아이들은 그러면 안 돼.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말순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기철 당신이 봐줘. 시간이 걸려도 10년이고 20년이고 진짜 사람 됐을 때 줘요. 그리고 아끼지 말고 자기 편 있어요. 김말순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다고. 이기철 당신은 오래오래 내 목까지 살아. 나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야. 나 믿어. 그날 밤 김말순은 약속했습니다. 남편이 가고 난 자리에서 혼자 그 약속을 지키기로. 신 이수진의 눈물. 과거 이야기를 마친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진은 할머니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수진 할머니, 그 세월 동안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김말순 외롭지 않았어. 네 할아버지가 항상 곁에 있는 것 같았으니까. 수진이 흐느꼈습니다. 준서도 눈을 붉혔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신 3 준서의 진심 감동 포인트. 한참 뒤 준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준서 할머니, 저희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할머니가 생겨서 정말 좋습니다. 김말순 뭘 그런 말을. 쑥스럽게. 이준서 진심이에요.
수진이가 항상 말했거든요. 세상에서 할머니가 제일 좋다고. 그 할머니를 만나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이 아이들은 됐다. 이미 됐어. 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신사 엔딩 큰아들의 계산.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김영수는 아내 최은미와 마주 앉았습니다. 김영수 300억이야. 300억. 최은미 다 수진이한테 주면 어떡해요? 우리는요? 김영수 방법이 있겠지. 어머니가 그 변호사한테 다 위임한 거 취소시키거나 아니면 어머니 정신 감정이라도. 최은미 눈을 빛내며 치매 초기 증상 있다고 하면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무서운 침묵이었습니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4화 포인트. 남편의 유언 장면. 이 드라마 최고의 감동씬. 준서 대사 할머니가 생겨서 좋다. 시청자 눈물샘 자극. 마지막 큰아들 며느리 대화로 5화 공분 예고. 2부 계속 5화 8화 완결 대본. 5화 가족의 탐욕. 핵심 분노 공분 긴장 카타르시스 예고. 지난 화에서 큰아들 김영수와 며느리 최은미는 할머니 재산을 빼앗을 방법을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300억. 그 숫자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오늘 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탐욕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지요. 신디엘 아들의 음모 치매 의심 작전. 결혼식 다음 날 아침 김영수는 가정 방문 의사를 데리고 할머니 집을 찾아왔습니다. 김영수 어머니, 요즘 건강이 걱정돼서 선생님 모시고 왔어요. 김말순 내가 아픈 데가 없는데. 김영수 그래도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잖아요. 인지기능 검사라고 간단한 거예요. 할머니는 잠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김말순 조용히 영수야. 김영수 네. 김말순 내가 치매라면 뭘 어떻게 하려고? 김영수가 굳었습니다. 김말순 변호사한테 위임한 거 취소시키려고. 아니면 내가 정신이 없다고 법원에 신청이라도 하려고. 긴 침묵. 김영수 당황하며 그런 게 아니라. 김말순 영수야. 네 아버지가 왜 당장 재산을 안 줬는지 이제 알겠지? 그 말에 김영수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의사를 데리고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신 이며느리의 두 번째 수작. 그로부터 사흘 후 이번엔 최은미 혼자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손에 비싼 한과 세트를 들고서. 최은미 달콤하게 어머니, 제가 많이 못 챙겨드려서 죄송해요. 결혼식 날도 제가 좀 심했죠. 용서해 주세요. 김말순 됐어. 최은미 어머니,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그 통장, 수진이한테만 주실 거예요? 영수도 아들인데. 김말순 영수한테는 지금까지 충분히 줬어. 최은미 그게 얼마나 된다고요? 집 살 때 8억 사업자금 5억씩 2번 10억, 그리고 자동차 산다고 3억 주고 95년도 청담동 10층 빌딩 400평 300억짜리 주었자니. 그 건물이 현 시세 3,500억이면 충분히 될 거야.
세만 받아도 4,000평에서 보증금 60억에 월세 5억씩 나오는데 관리비, 세금 제하고도 월 임대료 3억 5천이면 이웃을 돕고 살겠다. 영수가 사업하다 다 팔았다. 난 한 달에 단 1만 원도 생활비 안 썼다. 월 150만 원씩 폐지 주운 돈은 모두 양로원과 고아원에 장학금으로 기증했고, 이 집은 나 죽으면 이기철 장학금으로 후원 계약 다 했다. 어머니, 진짜로 치매 오신 거 아니에요? 할머니의 눈빛이 그 순간 바뀌었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냥 깊고 고요한 눈빛. 김말순 은미야. 나가줘. 최은미 어머니. 김말순 나가라고. 최은미는 한과 세트를 두고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그것을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신 삼수진에게 전화 진심의 대조. 그날 저녁 할머니는 처음으로 수진에게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수진 할머니, 오늘 어떠세요? 김말순 수진아, 신혼여행은 언제 가? 수진 다음 주요. 근데 가기 전에 할머니 뵙고 싶어요. 김말순 그러면 오너라. 할미가 밥 해줄게. 전화를 끊고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재산 때문에 찾아오고 손녀는 자신이 보고 싶어서 찾아온다. 50년 전 남편이 말한 진심이 무엇인지 이제 완전히 알 것 같았습니다. 신사 5화 엔딩, 박정임 변호사의 움직임. 그 무렵 박정임 변호사 사무실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김영수가 고용한 법률 대리인이었습니다. 영수 측 변호사 김말순 씨의 의사결정 능력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어 성년 후견인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박정임 미소 지으며 그러세요. 근데 김말순 선생님은 이미 10년 전에 이런 상황을 대비해 공증을 받아두셨거든요. 영수 측 변호사 공증이요. 박정임 전 재산 위탁 관리에 대한 공증, 그리고 수혜자 지정 공증. 법적으로 완벽하게 처리되어 있어요. 소송하셔도 이기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김영수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10년 전부터.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5화 포인트. 치매 의심 장면, 시청자 공분. 할머니 냉정한 눈빛 묘사로 사실 다 알고 있었다. 복선. 수진과의 통화 따뜻한 장면 할머니 위안. 변호사 반격 5화 엔딩 사이다 예고. 6화 할머니의 눈물. 핵심 감정 슬픔 안타까움 진심 감동. 오늘은 할머니가 처음으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우는 장면을 보게 되실 겁니다. 50년 동안 참아왔던 그 눈물이, 그리고 그 눈물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밝혀집니다. 씬 1점 할머니 혼자 남겨진 밤. 수진이 신혼여행을 떠난 날 밤. 할머니 집은 고요했습니다. 할머니는 오래된 사진 앨범을 꺼냈습니다. 빛바랜 사진들. 젊은 시절의 자신과 남편 이기철. 그리고 어린 아들 영수. 영수야, 너도 처음엔 착한 아이였는데.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미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변해버린 게 슬퍼서였습니다. 내가 어디서 잘못된 걸까?
뭘 잘못 가르친 걸까? 할머니는 남편 사진을 꺼내 바라봤습니다. 김말순 사진에게 기철씨, 당신 말이 맞았어요. 돈이 있다는 걸 알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신, 이 이웃 아주머니와의 대화. 다음 날 아침, 이웃 아주머니가 또 된장국을 가져왔습니다. 할머니는 이번엔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 어머, 할머니 눈이 왜 이래요? 우셨어요? 김말순 바람 때문에. 이웃 아주머니 거짓말. 할머니 아들 때문이죠. 소문 다 들었어요. 결혼식 날도 할머니 못 들어오게 했다고. 김말순 뭘 들었어요? 이웃 아주머니 할머니, 왜 저한테 된장국 받으세요? 쌀도 있고 반찬도 있으면서. 할머니가 잠깐 멈췄습니다. 김말순 아주머니가 주는 밥이 제일 맛있어서. 이웃 아주머니 할머니, 김말순 사람 온기가 담긴 밥이 제일 맛있는 거야. 돈 주고 못 사는 거. 아주머니가 내 아들보다 나아요. 매일 나를 위해서 밥과 된장국을. 아주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슬프게 들렸는지. 할머니는 일찍 돌아가신 저희 친정 어머니였어요. 신, 삼준서의 방문. 신혼여행 이틀째 날, 준서가 혼자 할머니 집을 찾아왔습니다. 수진이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혼자 계실까봐. 이준서 할머니, 저 왔어요. 밥 먹으러요. 김말순 아이고, 신혼여행도 안 가고, 여기 왜? 이준서 전 이번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못 가고요. 수진이가 갔다 오면 다시 해외로 가기로 했고요. 이번엔 수진 씨 혼자 친구와 제주도 다녀온다네요. 할머니 뵙자고 해서 먼저 왔어요. 혼자 계시면 심심하실 것 같아서요. 할머니는 준서를 위해 밥을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두 사람이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이준서 밥을 먹으며 할머니, 저희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이야기. 김말순 뭐라고요? 이준서 할머니가 50년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아버지가 그런 분이 있다는 게 존경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김말순 쓸데없이. 할머니 고개를 돌린다. 입꼬리가 올라간다. 신사 6화 엔딩 큰아들의 마지막 수작. 그날 오후 김영수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유언장이었습니다. 아니, 가짜 유언장이었습니다. 김영수 변호사에게 전화로 유언장 새로 만들 수 있어요? 어머니 이름으로. 글씨체 비슷하게 하면 어떻게 안 되겠어요? 그 전화를 박정임 변호사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50년 전부터 할머니는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6화 포인트. 할머니 혼자 우는 장면, 이 드라마 최고의 감동씬 중 하나. 사람 온기가 담긴 밥 대사사. 준서 방문 장면 따뜻한 감동 쉬어가기. 6화 엔딩 긴장감으로 7화. 7화 진심이 드러난 날. 핵심 폭발적 카타르시스. 응징 눈물 감동. 오늘은 이 드라마의 모든 것이 터지는 날입니다. 50년 동안 쌓여온 진실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가족의 탐욕이 어떤 결말을 맞는지.
그리고 진심이 어떻게 보상받는지. 오늘 이 이야기 중간에 절대 끄시면 안 됩니다. 찐일 위조, 유언장 제출 김영수의 마지막 수원지방법원. 김영수 측 변호사가 유언장을 제출했습니다. 피후견인 김말순의 유언에 따라 재산의 70%는 아들 김영수에게 귀속한다. 박정임 변호사가 조용히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박정임 법원에서 이 유언장 제출 날짜가 언제죠? 법원 직원 지난주 수요일입니다. 박정임 미소를 지으며 감사합니다. 반박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 반격 할머니의 10년 전 준비. 박정임 변호사가 제출한 자료는 3가지였습니다. 첫째, 10년 전 공증된 원본 유언장. 둘째, 위조 유언장의 필적 감정 결과. 셋째, 김영수가 변호사에게 위조를 요청하는 통화 녹음 파일. 박정임 법정에서 김말순 선생님은 10년 전 이런 상황이 올 것을 대비하여 변호사 사무실의 모든 통화를 자동 녹음하도록 조치해 두셨습니다. 본 녹음 파일은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됐습니다. 김영수, 얼굴이 창백해진다. 김영수 떨리는 목소리, 그게 말이 돼요? 박정임 됩니다. 충분히. 삼할머니의 마지막 말, 이 드라마 최고의 대사. 법정 박. 할머니가 아들 영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나오자 할머니는 그를 불렀습니다. 김말순 영수야. 영수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김말순 나한테 화났어. 김영수 겨우 고개를 들며 어머니가 저한테 왜 이러세요? 김말순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네가 스스로 한 거지. 영수, 입술이 떨린다. 김말순 영수야. 넌 내 아들이야. 그 사실은 안 변해. 근데 내가 죽기 전에 한 번만 보고 싶었어. 김영수 뭐려? 김말순 네가 어릴 때 그 눈빛. 엄마 보면 반가워서 달려오던 그 눈빛. 긴 침묵. 영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김영수 오열하며 어머니.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손을 한 번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사수진에게 전화 모든 것이 끝나다. 신혼여행에서 막 돌아온 수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에게서. 김말순 수진아, 다 끝났어. 수진 할머니, 무슨 일 있었어요? 김말순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다 잘 됐다고. 와서 밥 먹어. 수진은 준서 손을 잡고 할머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는 오래간만에 가장 환한 얼굴로 문을 열어줬습니다. 다음 화에서 이 이야기의 마지막을 전해드립니다. 7화 포인트. 녹음 파일 공개 완벽한 사이다. 어릴 때 눈빛, 대사, 이 드라마 최고의 명대사. 아들 오열 장면 용서와 응징의 균형 일방적 응지. 수진 전화 장면, 해피엔딩으로 이어지는 여운. 8화 마지막 선물. 핵심 감정 따뜻한 감동 완결 눈물 여운. 드디어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50년 전 남편과
나눈 약속을 지켜온 할머니. 그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선물이 무엇인지 오늘 들으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일 봄날 아침 새로운 하루. 법적 분쟁이 마무리되고 두 달이 흘렀습니다. 김영수는 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고 할머니는 고발을 취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를 구형해달라고 탄원서를 냈습니다. 죄는 벌 받아야 하지만 내 아들이 망가지는 건 내가 못 봐. 그해 봄 할머니는 처음으로 리어카를 놓았습니다. 무릎이 너무 아파서이기도 했고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서이기도 했습니다. 수진 할머니, 이제 폐지 안 주우셔도 돼요. 제가 있잖아요. 김말순 알아. 근데 이상하게 그게 몸에 배어서 새벽에 눈이 떠져. 수진 웃으며 그럼 저랑 새벽에 공원 산책해요. 김말순 그거 좋네. 신, 이 할머니의 편지 진짜 유언. 어느 날 수진에게 박정임 변호사에게서 봉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할머니가 오래전에 맡겨둔 편지였습니다.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결혼하는 날일 거라. 수진은 준서와 함께 편지를 펼쳤습니다. 편지 낭독. 수진아, 할미가 이 편지를 쓰는 날은 내 결혼식이 몇 달 남지 않은 날이야. 할미 손이 떨려서 글씨가 예쁘지 않아도 이해해다오. 너는 아마 이제쯤 할미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알게 됐겠지. 할미는 후회 없어. 한 번도. 내 할아버지가 부탁했을 때 그게 무거웠지만 그 무게 덕분에 할미가 살 수 있었거든. 사람은 어떤 것 하나를 지키고 살 때 허리가 안 굽더라. 수진아, 너는 한 번도 할미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잖아. 그게 할미한테 제일 큰 선물이었어. 그 어떤 것보다 나의 위로이자 버팀목이었어. 이제 할미가 너한테 선물 줄 차례야. 돈은 박정임 변호사가 알아서 해줄 거야. 그건 그냥 종이야. 할미가 진짜 주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 이 한마디야. 살면서 무서울 때, 외로울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이 말 기억해. 진심은 절대 지지 않아. 할미가 증인이야. 수진,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오열한다. 준서도 눈물을 훔친다. 신3 마지막 폐지 엔딩 장면. 그날 오후 할머니는 이웃 아주머니를 불렀습니다. 김말순 아주머니, 나 리어카 드릴게요. 이웃 아주머니, 네. 왜요? 김말순이, 이제 내가 못 끌어. 근데 버리긴 아깝고 쓸 사람 있으면 주세요. 아주머니는 리어카를 받아 골목에 세워두었습니다. 그날 저녁 골목 어딘가에서 낯선 할아버지가 리어카를 끌고 지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창가에서 바라보던 할머니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할머니가 집과 재산을 무명으로 20년째 기증한 것을 도에서 찾아 위대한 할머니 상을 신청해 도지사 표창을 받았습니다. 부상은 70인치 텔레비전과 옆집 아줌마에게 감사의 표시로 주었고 상금으로 받은 500만 원은 노인정에 기증했습니다. 에필로그 나레이션 완결. 할머니 김말순은 그해 여름까지 건강하게 지냈습니다.
수진과 준서는 매주 할머니 집에 찾아왔고, 가끔은 새벽 공원을 함께 걷기도 했습니다. 아들 영수는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판결 이후 처음으로 할머니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문을 열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곁에 있는 분 중에 혹시 겉모습만 보고 지나쳤던 분이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를 다 들으셨으니 이제 그 분을 한 번 더 바라보시겠죠. 진심은 절대 지지 않습니다. 할머니 김말순이 증인입니다. 8화 완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8화 포인트. 편지 낭독 장면. 이 드라마 최고의 클라이맥스. 진심은 절대 지지 않아. 채널 슬로건으로 활용 가능. 에필로그 영수 문 두드리는 장면 용서의 여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